약국에 오셔가지고 저 손발 저리니까 혈액순환제 주세요 이런 말 진짜 많이 하는데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갑자기 저렸다. 나이를 들수록 뼈도 약해지고 신장도 약해지잖아요. 상담하다 보면 정말 그거 그때 막았으면 맞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네. 저는 그동안의 저림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 그리고 또 방송에서 알려드릴 때에도 항상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만 엄청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건 굉장히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그럼요.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이상은 없는데 왜 저리냐는 저리냐.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마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방문하신 분들도 신경과 가보라는 얘기를 많이 맞아요. 들으셨을 텐데 2010년도쯤에 재활의학과에서 나온 논문을 보니까 전체 저림 환자들 중에서 이렇게 신경, 전선에 문제가 있어서 저림을 호소했던 분들은 3분의 1밖에 안 됐다. 실제로? 네, 근육통 때문에 저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막 통증 증후군에 맞아요. 대한 진단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네. 아프더라고요. 네. 마우스 증후군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등은 왼쪽이 아프더라고요. 네. 어느 날 얼굴 마사지를 받으러 샵에 가서 누웠는데 마사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봤더니 인간이 좌우 대칭이잖아요. 근데 제가 50이 넘었으니까 오랜 동안 약간 이제 틀어진 채로 이제 교정이 그렇죠.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목욕탕에서 보면 금방 안 보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좌우 대칭을 맞추려고 네. 이제 스트레칭, 필라테스 이런 걸 좀 하면서 네. 가슴으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이 배꼽 주위로 네. 이렇게 단전 호흡 예. 같은 걸 하는 건가요? 배, 하긴 단전 호흡을 하면은 전체적인 허리 건강이 네.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쓴 책을 보면 사실 허리 혼자 우리 몸을 지탱하기엔 너무 힘들고 네. 등이 그리고 배가 허리를 도와줘야만이 허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골반 근육이라든가 이런 게 다 무릎 이런 게 다 네. 연결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손저림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골반 근육까지 나왔는데 네, 결국은 바른 자세를 바른 유지해야지 자세, 좋아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제 뇌가 망가지면 뇌 전선이 망가지면 또 저리기도 맞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감각을 담당하는 게 이 뇌 그 머리 꼭대기에 있는 마루엽이라고 하거든요. 이 마루엽에 문제가 있으면 저림감이 생기는데 그 오른쪽 이 정수리가 망가지면 왼손이 저리고 왼쪽 정수리가 망가지면 오른손이 저릴 수 있다는 거죠. 근골격계가 망가져서 저린 거면 슬슬 저리거든요. 통증과 같이 와요. 통증과 그렇죠. 같이.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뭐 이게 말초 쪽이면 그것도 슬금슬금 그리고 찾아오는데. 자기가 알아요. 내가 손목을 많이 썼다는 거. 그렇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뭐 오른쪽 엄지 손가락이랑 입술 주변만 이렇게 저리다 하면은 혹시 왼쪽 뇌 정수리 근처나 시상이라고 하는 부분 근처에 조그마한 뇌경색이 생긴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정말 그거 그때 막았으면 맞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혈행에 대한 이야기도 혈행. 좀 해보고 싶거든요. 약국에 오셔가지고 저 손발 저리니까 혈액순환제 주세요 이런 말 진짜 많이 하는데 사실 혈액도 우리가 만들어 쓰잖아요. 밥 먹는다고 다 혈액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밥을 원료로 해서 골수에서 혈액을 만드는 거고 네. 또 골수가 혈액을 만들려면 신장이 신호를 보내줘야 되고 네. 그러니까 신장이 건강해야 되고 뼈가 건강해야 혈액이 잘 만들어지는데 나이를 들수록 뼈도 약해지고 신장도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액 순환 이전의 혈액의 양 네. 그거를 좀 많이 봐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위에로는 열이 막 나요. 그런데 배꼽 밑으로는 너무 차가우면서 저리는 거예요. 이런 환자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이런 분들은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우리가 새가슴 됐다고 하지 새가슴. 네. 자꾸 이 수축이 되면서 횡격막이 굳어 돌덩이처럼 단단해지고 혈액 밑으로 잘 못 내려가고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배호흡, 횡격막을 좀 늘려주라는 얘기를 좀 네. 많이 해요. 호흡 운동 많이 하라고 하고 네. 혈관 막히면 병원에서 잡아주지만 뭐 저한테 오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이상 없으니까 오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림프관이 막혀 있는 사람들이 네. 많더라고요. 굉장히 막 살도 찌고 붓고 그러면서 저려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림프관을 뚫어주는 영양소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면 네. 좀 붓기가 좀 빠지고. 예,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혈액을 채워주거나 림프 청소해주는 영양제를 주거나 신경세포 재생하는 영양제를 주거나 네.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예를 든다면은 동맥순환계 쪽에서는 아무래도 은행잎 추출물 네.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맥순환계라면 뭐 병풀 추출물 같은 맞아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근데 같아요. 요즘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환자들에게. 손발 저림 자체는 질병이 아니다. 몸의 균형이 깨졌는지 마음의 균형이 깨졌는지 몸이 살려달라. 네. 마음이 살려달라는 신호기 때문에 좀 스스로 좀 몸과 마음을 케어할 수 있는 아, 그런 신호를 알아차리면 훨씬 쉽게 치유되고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